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메가스터디 교육의 남윤걸입니다. 이제 저희가 어저께는 교과 전형에 대해서 찍었는데, 오늘 이제 7월 19일이에요. 오늘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이제 촬영을 할 텐데,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아마 이 영상을 대부분 다 볼 텐데, 지금 이제 기말고사 끝난 지가 한 보름 정도 됐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남아있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그리고 이제 차기적 체험 활동을 조금 더 채울 게 있을지, 지금 학교 선생님들하고 의논도 하고 여러분들 어떻게 채울지 굉장히 고민이 많은 시기일 거예요. 그럼 이 영상을 보면서 조금 그 내용도 좀 참고를 하시고, 또 학생부 종합전형이 어찌 보면 이제 주요 대학교에서는 수능 다음으로 제일 많이 뽑는 전형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형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처음에 어저께 교과랑 똑같이 이제 여러 가지 키워드를 몇 가지를 만들었어요. 이 종합전형을 쓰려고 하면 제일 먼저 자기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나의 학생부를 정확하게 좀 분석을 하는 노력이 여러분들한테 필요할 거예요. 내가 내 학생부를 가지고 무슨 과를 쓰는 게 좋을지 먼저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요즘 이제 대학마다 우리 학과를 오려고 하면 권장 필수 과목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권장 과목이라는 게 다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에 보면 학과마다 쭉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내가 그 과목을 들었는지, 만약에 안 들었다라고 하면 그 학과는 지원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좀 분석해야 된다라는 게 학생부 분석인 거고요. 두 번째, 대학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이제 또 대학의 홈페이지에 보다 보면 뭐가 있냐면 인재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리고 또 작년의 입시 결과라든지 우리는 어떤 친구들을 뽑겠다. 뭐 예를 들어서 행동 특성 및 종합위원회 어떤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뭐 동아리 활동 등등이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조금 더 낫겠구나라는 게 대학마다 약간 차등적인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대학에 대한 분석도 꼼꼼히 좀 해봐야 된다라는 게 종합전형 쓸 때 또 하나의 필수 요소인 거고요. 그 다음에 고교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고교 분석이라는 건 뭐 크게 얘기하면 내가 지원할 만한 학과가 자사고 아이들은 얼마나 많이 오는지, 과고나 또 이제 문과 쪽에서는 어문 계열 학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많은 포지셔닝이 이제 외고 친구들이 많이 지원을 하거든요. 그럼 내가 어학 쪽에 어떤 관심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분석을 해야 되고, 또 분석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 종합전형을 우리가 원서를 쓸 때는 꼭 담임 선생님 그리고 학교에 이제 진로 담당하시는 선생님들하고 좀 의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학교가 여러분들께서는 내 학생부가 좋다라고 느끼시는 게 대부분 친구들일 거예요.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과거의 선배들이 입시 결과를 보면 우리 학교의 학생부가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다 알게 될 거예요. 실제로 이제 작년 고3이나 여러분들의 학생부나 이게 전통적으로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크게 달라지지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교 분석은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된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맨 마지막, 올해 이제 입시의 가장 큰 화두는 이제 종합전형이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어디서 제일 많이 늘어났냐라고 질문하면 당연히 의대 쪽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500명 정도를 종합전형에서 새로 뽑는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경쟁률이 굉장히 작년하고 다른 추세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이제 경쟁률이라는 건 꼭 마지막까지 꼭 체크를 좀 하시면서 최종적으로 이걸 눈치 싸움이라고 우린 얘기도 하긴 하는데,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가 너무 경쟁률이 높으면 배제하는 게 맞겠죠. 경쟁률이 좀 낮으면 이제 자신 있게 지원하는 방법도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주요 대학교 159명이 늘어났다. 그럼 우리가 약 1% 정도 인원은 늘었구나. 우리가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작년보다 3% 정도 인원이 늘어났거든요. 3% 정도 인원이 늘어났는데 종합도 인원이 늘어났으니까, 특히 아까 얘기했지만 최상위권의 의대가 늘어났기 때문에 합격선이 올라갈 가능성은 별로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 밑에 이제 늘어나고 줄어든 대학교가 있어요. 고려대학교가 모집 인원이 좀 많이 줄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이제 면접을 올해 배제를 하고 서류 100%로 학생들을 올해 뽑거든요. 수능 최저랑 같이. 그럼 이 인원이 줄어들어서 합격선이 올라갈까?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고려대는 예외사항이 될 거예요. 왜 예외사항이 될 거냐면
작년까지는 이 면접이라는 걸 수능 뒤에 면접을 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위권에 이제 해당되는 친구들이 고려대학교 일반학과든 의예과든 여기에 지원해 놓고 수능 시험을 잘 보면 안 가면 되지 뭐 면접을 이렇게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대학교였는데 올해는 면접이 빠졌기 때문에 지원자가 많이 줄 거예요. 거기 이제 의대까지도 늘어났으니까 더 줄겠죠. 그래서 모집 인원 준 건 고려대도 전략적으로 판단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작년보다 올라갈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 옆에 서강대는 오히려 늘어났으니까 작년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여러분들이 첫 번째 좀 해석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기본적으로 첫 번째 드리고, 이 학생부 종합전형도 교과전형과 마찬가지로 어디가라는 사이트에 수시의 합격자 성적이 공개가 되어 있어요. 공개가 되어 있는데 뭐 이제 한양대 맨 위에 있는데 2등급대 친구들이 합격한 학과가 있다. 그리고 어떤 학과는 5등급짜리도 합격을 했다. 이렇게 쭉 나열이 돼요. 그 우리가 이제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5등급대가 누구지? 라고 이렇게 찾아보면 대부분 어문 계열이거나 이런 외고 친구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대학이 뽑을 때도 이 외고 친구들에 적합하다라고 생각되는 정치외교나 관광이나 이런 학과들이 이제 이렇게 밑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 입시 결과를 교과 전형으로 발표할 때는 고등학교에 대한 차등을 두지 않고 100m 달리기 하는 거랑 똑같아요. 100m 달리기를 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얘기는 10초에 들어간 친구가 1등인 거고 10초 그 다음에 1에 들어가는 친구가 만약에 2등이고 11초에 들어간 친구가 10등이다 라고 하면 그냥 11초에 들어간 아이까지가 모집 인원이 10명이면 합격 이렇게 끊기는 게 교과 전형인 거죠. 근데 이제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학교 분류에 따라 합격하는 내신 성적이 달라져요. 과학고 아이들이 지원을 하면 4등급대가 붙을 수도 있고요. 저쪽에 이제 자사고, 전국 단위 자사고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외대국어라든지 하나고 이런 친구들이 지원을 하면 또 5등급대가 붙을 수도 있고요. 이런 굉장히 차등을 보이기 때문에 이 입시 결과를 그대로 보시면 안 돼요. 그대로 보시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한양대가 있고요. 밑에 이화여대가 있어요. 문과 쪽 성적을 이렇게 보니까, 문과 쪽 성적을 보니까 성적대가 크게 다르지 않죠. 맨 위에 있는 학과가 2등급쯤 되는 학과, 그리고 맨 하단에 있는 학과가 4.5등급, 5등급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졌어서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남학생 입장에서는 한양대밖에 지원을 못했지만 여학생 입장에서는 이대랑 한양대 문과는 대체제일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실제로 합격선도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요. 그럼 이제 자연계를 보도록 할게요. 1.92, 1.77, 2.54, 3.89 이렇게 돼 있어서 자연계는 이대가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는데 왜 결과가 이렇게 나오지? 라는 걸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 이화여대라는 대학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종합전형이거든요. 그럼 누가 지원을 안 하냐면 과학고 아이들이 수능 준비를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이대가 배제가 돼요. 그럼 이 얘기를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이화여대는 거의 일반고 친구들이 합격하는 대학이구나.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양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없거든요. 수능 최저가 없다 보니까 실제로 3.89라는 평균이 나오려고 하면 2등급짜리 일반고 친구랑 예를 들어서 6등급짜리 과학고 친구랑 이렇게 합치면 내신 평균이 4등급이 되거든요. 그럼 비슷한 수준으로 나온 거 아닐까라고 여러분들은 추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 한양대 공대가 이대 공대보다는 그래도 선호도가 더 높죠. 문과는 비슷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자연계는 한양대가 월등히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 인식이에요. 근데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이런 요소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은 특히 과고 친구들이 지원하는 자연계 모집단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시는 게 어찌 보면 맞다. 그럼 그 다음 대학들을 우리가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앞에 있었던 대학, 다시 이제 앞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앞에 이제 한양대, 경희대, 이화여대, 건국대
여긴 하단의 꼬리가 굉장히 길어요. 그 왜 길지라고 생각해 보면 그래도 이제 특목고라든지 외고라든지 자사고 친구들이 실제로 굉장히 그래도 선호하는 대학의 마지노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보면 실제로 이제 아주대라는 대학교는 완전 이제 최상위권의 자사고들은 지원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의 숫자는 줄어들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번씩 생각을 한번 해보죠. 2023이랑 2024가 있어요. 지금 입시 결과를 이렇게 쭉 비교를 해보면 작년의 성적이 재작년의 성적보다 상당수가 다 높아요. 그럼 이제 나빠지는 학과가 뭐지? 라고 이렇게 찾아보면 실제로 불어불문학과 다소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학과들은 대부분 올라갔는데 경영학과만 작년에 입시 결과가 굉장히 좋아졌죠. 아니, 나빠졌죠.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 종합전형의 입시 결과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2023하고 2024하고 봤을 때 내신 성적이 더 좋아졌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작년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지? 라고 우리는 과거를 한번 유추해 볼까 이제 생각이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작년 고등학교 3학년들이 가장 이제 공포감을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재수생이 몰려온다라는 걸 6월달 모의평가 때 이미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9월 모의고사가 작년에 역대로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실제 수능도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럼 이제 재수생도 많아지고 그리고 수능 체제를 맞추기가 어렵겠다라는 수능의 시험이 변화됐잖아요. 킬러 문항이 배제된다라고 했을 때 이 재수생이 더 몰려올 거라서 맞추기가 더 어렵겠다라고 생각해서 종합전형은 수능 체제가 대부분 대학교가 없죠. 특히 상위권의 연대라든지 고대라든지 저쪽 이화여대, 앞서 말씀드린 이화여대나 홍대 정도를 제외하고는 상당수가 수능 체제가 없었거든요, 작년에. 그러다 보니 수능 체제 없는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일반고 친구들이 꽤 많이 접근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영학과가 왜 이렇게 낮아졌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와, 이 비즈니스 학과는 5등급대가 붙었어. 근데 여기는 3등급이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아주대학교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비즈니스 학과랑 경영학과가 문과 쪽에 가장 상단에 있는 학과예요. 가장 인기 있는 학과라는 거죠. 근데 그 전년도에는 이 비즈니스 학과에 자사고, 그리고 외고, 국제고 이 친구들이 꽤 많이 지원한 걸로 보여요. 내신이 5등급이 일반고 일 리가 없거든요. 그랬는데 실제로 이 경영학과는 3등급이었어요. 그럼 이제 일반고 입장에서 학생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경영학과보다는 이 비즈니스학과가 조금 더 낫겠다. 내신이 더 낮으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지원자가 몰렸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 경영학과는 3등급. 그래도 이건 꽤 기본적으로 내신 성적이 좋은 친구들이 많이 합격했나 보다. 두 개 학과 중에 어디가 더 좋지? 라고 아주대 홈페이지를 자꾸 들어가 보고 정시 입시 결과를 보다 보면 엎치락 뒤치락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반고 친구들이 이제 이 비즈니스 학과로 대거 이동을 한 걸로 보이고 반대로 이제 국제고 친구들이나 이쪽은 경영학과 쪽으로 이제 지원을 해서 뭔가 좋은 결과를 얻은 친구들이 더 많은 걸로 보여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나온 5등급을 일반고 입장에서 이게 일반고에서 붙을 수 있는 내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자연계에는요, 과학고라는 학교가 전교생이 100명 내외밖에 안 돼요. 그 전국에 이제 학교가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졸업생이 2,000명도 안 되는 게 과학고 졸업자인데, 이 문과 쪽에 외고는요, 전국에 28개 외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양국제고, 서울국제고, 동탄국제고 등이 있죠. 이 학교를 다 더해서 인원을 더하면 8,000여 명에 해당이 돼요. 그럼 8,000명 중에 4,000등, 5,000등 하는 친구들은 실제로 아주대만 붙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다수 이동을 하는 거죠. 어디로 이동을 하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또 이 국제고 같은 경우는 경영, 경제, 그 다음에 사회과학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외고 같은 경우는 영어 영문, 불어불문 이런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 내신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거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시면 되고, 그것에 해당되지 않는 학과는 대부분 일반고 위주로 합격이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아, 그래서 이게 항상 한 3등급 내외에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사회학과나 이런 학과들도 3등급 내에서 나오는구나, 이렇게 나오는 건 이건 대부분 다 일반고다 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특이사항은 이게 내신이 1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 이게 일반고도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아주대는 그냥 평균적으로 딱 봤을 때 2등급 중반에서 3등급 초반대 친구들의 일반고 지원자가 지원했을 때 내신의 경쟁력은 있는 거고, 거기에 비교과를 가지고 경쟁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이 자연계 이제 가천대를 쭉 집어넣어놨는데, 재작년 입시 결과가 쭉 나와 있고요, 작년 입시 결과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아, 여기도 보통 보면 2.5등급에서 4등급 때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네요. 4등급 때 학과를 이렇게 보다 보면 뭐 기계, 물리, 전기공학과 이렇게 있는데, 물론 여기에도 전국 단위 자사고 친구들이 일부 지원했을 거예요. 4등급, 5등급 때 친구들이 이제 한양대나 이런 데를 합격하려고 하면 대부분 그래도 꽤 괜찮은 과학고 이런 쪽에서 합격자가 이루어지지, 자사고에서 5등급인 친구를 한양대에서 뽑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특별한 자사고를 빼고. 그럼 그것보다 한 단계 낮은 자사고에서는 가천대도 쓰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내신 성적이 나오는 거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그게 물론 절대 다수가 자사고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몇 명, 전체 정원이 10명일 때 1명, 2명 정도만 들어와도 합격선이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냥 가천대는 3등급 정도 친구들이 쓰는 게 일반고는 지원 패턴을 보이는구나, 이렇게 종합전형은 입시 결과를 그대로 보면서 해석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한번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셔야 된다는 걸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제가 아까 서두에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요즘 대학들은 내가 어떤 학과를 지원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내가 원래 진로 희망이 이쪽이었어, 그래서 이 진로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동아리라든지 세특으로 무언가를 했어 라는 걸 가지고 어떤 학과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대학은 이제 뭘 기본적으로 요구하냐면 과목을 요구해요. 어떤 과목을 이수했니? 라는 걸 우리가 꼭 이제 원하는 게 일반적 대학들이기 때문에, 내가 지원할 때는 꼭 그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를 보고, 아, 내가 지원할 학과가 내 학생부랑 매칭을 했을 때 그 과목이 꼭 들어가 있나? 라는 건 기본적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필수 과목은 무조건 들으셔야 되는 거고요. 권장 과목도 듣는 걸 원칙으로 해야 된다 라는 건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 과목이 없다라고 하면 내신이 비슷한 친구들하고 경쟁을 할 때는 여러분들은 당연히 비교 열의에 해당되는 거예요. 월등히 좋은 내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대학이 어느 정도 감안하고 뽑을까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은 분명히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명심하셔야 된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이제 종합전형 선발 방식을 대학별로 쭉 한번 나열을 해봤어요. 여기 지금 앞에 면접형이라는 게 있고 뒤에 서류형이라는 게 있죠. 그럼 이제 면접형이라는 게 뭐냐? 당연히 이름 그대로 면접을 실시하는 전형이다 라는 거고요. 서류형이라는 건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전형을 서류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렇게 두 개로 대학들이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상위권 대학들은, 서울 쪽에 있는 대학들은 종합전형의 선발 인원이 워낙 많거든요. 전체 모집 인원의 약 30% 내외를 대부분 대학교가 선발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대학교가 3,000명짜리 전체 대학의 정원을 가지고 있는 대학이면 1,000명 정도는 뽑아야 되겠죠. 종합전형으로 1,000명 정도를 뽑을 때 1,000명을 면접을 봐서 뽑으려고 하면 면접을 1단계에서 3배수, 뭐 6배수 이렇게 걸러놓고 면접 대상자를 선발하게 되거든요. 그럼 1,000명 뽑는데 6,000명을 면접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하면 교직원들의 숫자나 사정관들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둘로 나눈다. 둘로 나눠서 면접을 보지 않고
서류만 가지고 뽑겠다라는 인원을 일부 할당을 하고, 그 다음에 일부는 그래도 우리 학교에 뭔가 성향하고 맞는 학생들을 뽑아야 되겠다. 인성도 중요하지 않나? 뭐 등등 여러 가지를 보고 싶은 걸 면접형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서류형이라는 건 그냥 집어넣으면 경쟁률이 10대 1이 돼요. 예를 들어서 지원자가 10대 1이면 그럼 내 위치가 어디쯤인지를 잘 모르고 그냥 합격을 기다리는 전형이 서류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면접형이라는 건 어떤 대학교가 500명을 뽑는데 1단계가 3배수예요. 그래서 1500명을 걸러냈어 라는 얘기는 만약에 경쟁률이 10대 1이었으면 3대 1로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3대 1로 줄어들게 되면 실제 경쟁률이 3대 1이 되는데, 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평균적으로 내면 보통 150% 정도가 이제 추가 합격자가 발생을 해요. 150%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최초 합격자 100%에 그 다음 150%가 또 추가로 합격을 하게 되면 3대 1이면 2.5배수는 합격하는 거고요. 0.5배수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면접형을 만약에 지원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1단계 마음 졸이면서 기다리겠지만 1단계를 통과하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전형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서류형 같은 경우는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합격자 발표할 때까지 내가 어느 위치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전형이다 라는 게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특징은 서류는 아무것도 내가 다음에 해야 될 게 없지만 면접은 면접을 보러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 면접이 대학마다 수능 뒤에 면접 보는 학교도 있고요. 수능 전에 면접 보는 학교도 있어요. 그럼 수능 뒤에 면접 본다라는 얘기는 내가 수능에 대한 어느 정도 강점이 있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내가 여기는 보험 삼아 집어넣을 수도 있겠는데, 내가 지금 모의고사 성적 6월달이나 9월달은 뭐 예를 들어서 100분위가 90 이상이 나와.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서 서울의 7개 대학 이상 정도의 대학은 정시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수능 시험 때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할 것 같아. 그래서 이 성적이 그대로 나올지를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만약에 내신도 그 수준이에요? 라고 하면 나는 그러면 수능 성적을 잘 못 봤을 때를 감안해서 한 10위권 대학에다가 하나 원서를 집어넣을까? 라고 했을 때 면접형을 수능 뒤에다 면접을 집어넣으면 여러분들한테는 마음이 위안이 되는, 최소한 이 대학은 내가 아무리 수능을 망치더라도 갈 수 있는 대학이 되고, 만약에 평소 실력대로 수능을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면접을 포기해 버리면 정시까지 지원 기회가 만들어지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이제 하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특징 때문에 일반적으로는요, 면접형의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은 편이에요. 이 지금 회색 그래프가 서류형인 거고요. 그 왼쪽에 파란색이 면접을 보는 전형인데, 동일한 대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이 면접형이 조금씩 경쟁률이 더 높죠. 그래서 이렇게 경쟁률이 좀 높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3배수, 6배수 이 정도의 기본적인 1단계의 제한 인원을 두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면접이 부담이 되긴 하지만 실질 합격 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입시 결과 이렇게 쭉 봤어요. 입시 결과 쭉 봤더니 그냥 이 세종대쯤 되면 정말 특목고 친구들이 적게 지원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신 성적이 교과 전형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보통 2등급 때 초반에서 중후반으로 입시 결과가 나오는데,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쭉 비교해 보면 물론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보통 이 면접형이나 종합전형을 일반적으로 보면 종합 이 면접형이 조금 더 이 합격선이 낮은 편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어디가 더 낫지? 라고 생각하면 자연계 쪽이 면접형이 조금 더 합격선이 낮아요. 그럼 왜 그럴까? 라고 생각해 보면 최근의 트렌드가 수학이
문과, 이과가 통합해서 통합 점수가 나오잖아요. 확률과 통계가 미적분에 비해서 점수가 9점 정도, 10점 정도 낮게 나오다 보니 보통 이 수능을 잘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자연계 친구들이 조금 더 많은 편이죠. 그래서 수능까지 염두에 두는 친구들이 면접형을 선택하는데 그 친구들이, 자연계 친구들이 더 많기 때문에 넷이 좀 낮은 편인 거고, 문과 쪽은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 중에 과학고, 영재고, 그리고 외고 친구들이 많이 합격하는 전형이 어떤 걸까? 라고 이걸 하나 사례를 잠깐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 고려대 계열적 합이라는 게 있어요. 고려대는 학업우수라는 종합이 있고요. 계열적 합이라는 종합이 있는데, 차이점은 계열적 합은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이고요. 학업우수는 수능 최저가 4개 영역 8이라는 조건이 있죠. 그럼 조건이 굉장히 높은, 수능 최저가 높은 전형이 학업우수 전형인데, 이건 수능 최저가 없다. 이렇게 되다 보니 실제로 일반고를 딱 보니까 일반고의 이 비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이 80% 이상이 자사고거나 외고거나 과학고거나 영재고 친구들이 합격을 해요. 그럼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라고 질문하면, 이런 특목고들은 수시 위주로 아이들을 3년 동안 관리하는 고등학교가 일반고보다 훨씬 더 많거든요. 거기에 학교 활동도 훨씬 더 전문적이고요. 다채롭고요. 대학이 원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 교육과정 내에 잘 접목시킨 학교들이 특목고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특목고는 이렇게 수능 최저가 없는 계열적합형 쪽으로 많이 지원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지원을 시키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 반면에 여긴 지금 표현을 안 했지만 실제로 이제 고려대학교의 학업우수라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65% 정도가 일반고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사고거나 외고 친구들이고요. 과학고나 영재고 친구들은 1%를 차지할까 말까 정도의 비율밖에 안 됩니다. 과학고, 영재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능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 자체가 별로 없는 거고요. 외고나 자사고는 그래도 수능 준비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학업우수 전형에도 특목고 친구들이 30%대는 합격을 하긴 하지만 일반고가 절대 다수가 합격을 하는데, 이렇게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은 일반고의 비율이 낮다. 이 성균관대는 또 고려대랑 달라요. 뭐가 다르냐? 여기는 일반고가 50% 정도가 돼요.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봐요. 차이가 뭐지? 라고 질문하면 똑같이 수능 최저가 없어요. 똑같이 없는데, 고려대는 수능 최저가 있는 종합이 아까 말씀드린 있다라고 했죠. 여기 이미 65%의 일반고 친구들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일반고 친구들을 적게 뽑아도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체 범위로 보면 약 50% 정도는 일반고를 뽑았다라고 통계를 낼 수 있는데, 성균관대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물론 2개 트랙으로 나눠져 있긴 하지만 그게 학과 모집이냐 계열 모집이냐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거를 모두 다 합쳐보면 일반고가 50%쯤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것 중에는 뭐냐면, 대학들은요, 이 학종에서는 일반고를 50% 정도는 뽑는 걸 유지한다. 그리고 나머지 50%는 자사고, 외고 등의 특목고를 뽑는 걸 목표로 하고 있구나 라는 걸 2개 사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학교를 지원할 때, 특히 한양대, 이화여대 수능 최저가 다 있으니까 배제를 하고, 경희대라든지 중앙대라든지 한국외대라든지 이 레벨 대학까지는 50%는 무조건 특목고가 들어간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염두를 해 두시고 지원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 이게 고등학교를 분석하는 방법인 거고요. 이게 건대나 동국대나 이쯤으로 내려가면 이 비율이 30%대로 줄어들고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20%대 이하로 줄어드는 게 우리나라 대학교의 특징이다 라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아까 보여줬던 여러 가지 데이터는 그냥 전체 대학 고등학교의 유형을 나누지 않고 내신 등급을 발표했는데, 시립대는 올해 굉장히 친절하게
분류를 기본적으로 해줬어요. 일반고는 우리 학교에서 어느 정도 내신이 붙었고요. 그리고 자연계도 그렇고요. 자사고는 어떻고요? 특목고는 어때요? 라고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그럼 이 특목고라는 거 인문에는 외고가 될 거고요. 국제고가 될 거고요. 이 자연계에는 과고가 되고요. 일부 영재고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영재고는 내신 등급 이렇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마 통계에 빠졌을 거고 이거는 과학고일 거예요. 자사고는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나와 있으면 내가 만약에 나 자사고인데요? 그럼 이 정도 수준이구나. 그럼 시립대가 이 정도 수준이면 경희대도 그 정도 수준이겠구나. 중앙대 맨 꼭대기에 있는 학과 몇 개 빼고는 이 정도 수준이겠구나. 라고 우리는 유추할 수 있어요. 일반고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요 정도 수준의 친구들이 시립대를 합격하는구나. 그럼 나 요 정도 내신인데 중앙대까지 써봐도 되지 않을까?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척도를 시립대에서 이렇게 만들어 줬다라는 건 꽤 의미가 있어서 이건 참고적으로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말씀을 뭐라고 들었냐면 경쟁률이라는 걸 좀 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과거에 자기소개서라는 게 있었을 때는 자기소개서에 내가 이 학과에 왜 지원하게 됐니? 라는 걸 대부분 대학교가 4번 항목에 기재하게끔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은 눈치작전이라는 게 없었어요. 과거에는. 자소서를 마지막에 고치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최근에 자소서가 없어지고 나서부터는 내가 어떤 학과를 지원할까를 최종 결정할 때 경쟁률도 보고 지원하는 게 요즘의 트렌드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건 눈치작전은 누가 제일 많이 하냐면 최상위권 대학을 지원할 때 제일 많이 해요. 서울대, 연대, 고대, 그리고 한양대, 성균관대, 서강대 요 정도 대학까지는 정말 눈치작전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기쯤 지원할 때는 마지막까지 경쟁률을 좀 보셔야 된다라고 우리는 판단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여기 지금 3시, 5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우리가 고3 같은 경우는 수2 원서흡수를 처음 해보니까 올해 원서흡수가 금요일날 마감이거든요. 똑같은 시점을 하면 3시에 이제 여태까지 경쟁률은 여기까지 나왔어요. 라는 걸 대학이 이렇게 다 발표를 해줘요. 그리고 마감 시간까지 2시간이 남았는데 그 사이에는 이제 마지막 경쟁률은 안 보여줄 거예요. 라고 이렇게 다 공지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6대1, 6대1이 종합전형에 나왔구나. 근데 최종적으로 봤더니 11.4대 1, 9대 1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6.8대 1, 5.3대 1 이렇게 나왔는데 14대 1, 10.5대 1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순위라는 게 뭐냐면 경쟁률 순이에요. 경쟁률 순인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염두에 둬야 되는 게 하나가 뭐냐라는 거죠. 우리가 사회복지학과가 있고 아동가족학과가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학과를 진짜 목표라는 친구들이 물론 있죠. 특히 어떤 학과가 더 많지 원래대로 하면 사회복지학과가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아동가족학과가 경쟁률이 더 낮았어요. 이 직전 경쟁률까지 미세하긴 하지만 원래 전공적합성도 봉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복지라는 건 사회적 이슈를 갖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뭔가 학생들의 전공적합성이 더 맞아떨어질 수 있는 학과임에도 불구하고 최종 경쟁률을 이렇게 쭉 보면 당연히 그 학과가 경쟁률이 높아져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학과는 경쟁률이 이렇게 낮아지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건, 원래 이 학과랑 이 학과랑 기본적으로 보면 이 학과가 경쟁률이 이미 더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 학과가 더 몰리는 이유가 뭐지? 전공적합성 때문에 그런 거다. 라고 우리가 문과 쪽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전공적합성에 잘 맞지 않는 학과가 경쟁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는 우리 트렌드를 좀 보셔야 되는 거고요. 전공적합성을 맞추기가 쉬운 학과가 직전까지 경쟁률이 낮다라고 해서 이게 마지막까지 낮을 거냐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문과 쪽은 이렇게 전공적합성을 어떤 학과로 매칭시키기가 상대적으로 좀 어렵잖아요. 어문계열 같은 경우를 빼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좀 고민해서 내가 마지막에 지원할 때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학과 2개 중에 어디 쓰지? 이렇게 고민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걸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아래쪽에 두 개 아까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경쟁률이 디스플레이가 제일 낮죠. 근데 오른쪽에 보면 이거는 여전히 경쟁률이 제일 낮은 쪽에 속했어요. 근데 이제 대기과학과는 경쟁률이 낮았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여기는 좀 다른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 융합공학과랑 대기과학과랑 이게 나중에 취업 전망이 어떻게 되지? 여기에 또 하나, 정시 성적은 어떻게 되지? 라고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이 디스플레이는 반도체랑 더불어서 컴퓨터학과랑 더불어서 연세대학교에서 제일 인기 있는 학과예요. 반대로 대기과학은 지구환경과학이라든지 도시공학이라든지 저쪽에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더불어서 비선호학과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수시의 원서를 쓸 때 비선호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너무 높으면 불안감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너무 높다라고 생각되는 학과가 경쟁률이 낮은 건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학생들이. 그래도 내 실력이면 여기까지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사람이 겸손해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여기쯤 써야지 그래도 내가 내 위치에 맞게끔 쓰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돼서 경쟁률 낮은 학과 중에 골라서 원서를 쓰는 게 일반적 트렌드거든요. 근데 두 개 중에 어떤 게 추가 합격자가 더 많이 발생하냐? 라고 질문하면 인기학과가 훨씬 더 추가 합격자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럼 실제 경쟁률도 이 밑에 있는 융합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물론 이렇게 10.5대 1까지 이렇게 올라가면 실제로 이것도 굉장히 높은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연대 수능 최저 있어요. 올해도 작년에도 있었지만 그럼 그걸 못 맞춰서 떨어지는 친구도 있을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빠져나가고 못 맞추고 하면 가능성은 오히려 더 낮아질 수 있다. 높아질 수 있다. 여기에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해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라고 했어요. 1,100명 이상이 수시에서 뽑아요. 그럼 이 정원을 채우려고 하면 밑에 있는 치대건, 한의대건, 약대 쓸 아이들이 위로 올라가야 되죠. 그럼 치대나 약대나 여기가 또 경쟁률이 그대로 유지가 되려고 하면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를 쓸 아이들이 또 올라가야 되겠죠. 그럼 어디서 올라갈 거냐? 대기과학 쓸 아이들이 올라갈 거냐? 디스플레이 융합공학과 쓸 아이들이 올라갈 거냐라고 질문하면 디스플레이 융합공을 쓸 아이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개연성이 더 높죠. 그럼 올해는 상위권 자연계학과가 경쟁률이 굉장히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럼 여기서 또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라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들을 한번 쭉 고민하셔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2번일 것 같아요. 8월 31일까지가 기재가 마감이 돼요. 나의 세특이거나 여러 가지 학생부에 기록할 수 있는 내용들이. 그러면 이때까지는 내가 1학년, 2학년의 학생부에 채워져 있는 내용을 잘 한번 나열해 보고 부족하다라고 생각되는 걸 3학년 때 채울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죠. 그걸 세특 활동으로 채우든 뭐로 채우든 채우는 작업을 이때까지 하시면 되고 그 나머지는 그 다음에 이제 9월 중순에 수시원서까지 잘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전형은 이 플로우로 하나하나 준비를 잘 하셔서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원서 쓸 때 잘 고민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8월 달에 또 대학별로 그리고 또 학생부 종합전형에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은 계속 업로드 하겠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 학생부 종합전형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